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북스 이정민입니다. 자, 트레북스 벌써 5번째 순서입니다. 네, 저도 도서를 리뷰를 하는 컨텐츠를 처음 해보잖아요. 남들 해놓은 거는 되게 쉽게 봤거든요. 쉬운 게 아니듭니다. 네, 일단 책 읽는 거는 그냥 읽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시간에 쫓김이 있어요. 물론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지만 그 2주 안에 저희가 책도 골라야 하고 그 고른 책을 읽어야 돼요. 근데 고르고 읽은 책을 다 리뷰를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는 소개하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읽지 않는 이상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첫 장부터 끝장까지는 다 읽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누가 특별히 추천해주지 않는 이상 제가 직접 그냥 직감으로 고르고 읽고 그 읽은 거를 또 나름대로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해야 되는 순서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올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려서 2주에 한 번씩은 올려드리는데 2주도 이게 결코 긴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아무튼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2주에 한 번씩은 반드시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리고요. 좀 더 숙달이 되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단련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트레북스 5번째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트레북스 5번째 시간 소개해 드릴 책은 모니터에 보시는 것처럼 제목은 잘 안 보이시죠? 제목은요 여행이라는 참 이상한 일이라는 제목의 요 책입니다. 네, 지은이는 한수희 님입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인디고고요. 이 책은 여행 관련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지에서 느꼈던 그리고 여행을 하고 나서 느꼈던 뭐 하던 중에 느꼈던 아무튼 에세이 형식이에요. 그런데 사진이 한 컷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접하고선 이 볼륨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 볼륨을 봤는데 뭐 그냥 평균보다는 좀 두껍더라고요. 해서 그래 사진이 많이 있겠지 하고 봤는데 사진이 한 컷도 없습니다. 그죠? 한 컷도 없어요. 그래서 왜 사진이 없지? 하고 처음에는 좀 화가 났습니다. 성의가 부족한 거 아니야? 사진을 어떻게 여행 관련 에세이인데 사진이 한 장 없을 수 있지? 그리고 만드는 사람도 쉽지 않았을 텐데 전부 다 글로 채웠단 말이야? 그리고 말씀드린 좀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성의가 없네 그렇게 느껴졌는데 저의 그런 분노 그리고 오해는 이 책을 읽기 시작해서 20페이지가 뭡니까? 10페이지가 못 가기 전에 10페이지가 넘어가기 전에 이미 저의 생각들은 편견과 쓸데없는 분노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제가 책을 읽고 소리내서 웃었던 적은 사실상 없어요. 예전에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소설 제가 한 10대 20대 때 베스트셀러급의 소설을 읽으면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나 재밌는 표현들을 읽으면서 입가에 미소를 살짝 지었던 경험은 있지만 소리내면서 웃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진 한 장 안 들어간 이 여행 에세이 책을 읽으면서 몇 번 정도 기억 안 날 정도로 소리내서 웃었습니다. 그만큼 이 책의 지은이 한수희님의 이른바 글빨, 필력, 글빨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기자로서. 근데 그래서 뭐 컬럼도 쓰고 뭐 꼭 기사가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뭐 딴 데 외부 원고 의뢰 들어오면 쓰기도 하고 해서 아무튼 쓰는데 이 글을 쓰실 줄 아시는 분이더라고. 그래서 먼저 이력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행이라는 참 이상한 일이라는 제목의 책
대학을 지으신 한수희님은 대학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잡지, 매거진에서 직장 생활을 좀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글을 쓰고 뭐 편집하고 이런 거에는 뭐 단련이 되신 분이고, 기존에 그 출간했던 책도 꽤 됩니다. 예. 온전히 나답게라는 제목의 책도 출간을 하셨고요. 우리는 나선으로 걷는다. 그다음에 마음의 속도, 그다음에 요 책인 여행이라는 참 이상한 일, 그리고 아주 어른스러운 산책,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등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책을 많이 냈다는 건 글발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여행이라는 참 이상한 일은 이 작가가 그러니까 일부러 고생을 하면서 여행하는 걸 좋아해요. 뭐 굉장히 좋은 리조트에서 머무는, 돈이 있더라도, 돈이 막 이렇게 풍족해 넘치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일정 수준 이상의 좀 편하게 머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런 것들은 좀 멀리하고 일부러 고생을 하시는 그런 여행을 좀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여행이 아닌가라고 그런 좀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뭐 태국, 인도, 뭐 도미니카 공화국, 일본, 캄보디아, 그 프랑스, 도쿄도 가고 뭐 그런 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생각을 정리했어요. 무조건 여행지에서 여행에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작가 본인의 일상생활과 삶의 현장과 연결을 시키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분이 연령대가 그러니까 연령대보다도 세대가 저랑 비슷해요. 저보다 조금 제가 조금 좀 올드하긴 한데 비슷해요. 비슷한 시대를 살아오신 것 같아요. 추측컨대.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작가 소개에 보면 비슷한 연령대에 크게 나이 차가 나지 않는. 그래서 저는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공감되는 부분도 너무 많고, 이 책은 연령층은 40대 이상. 2021년 9월 기준 40대 이상은 이 책을 읽으시면 정말 이게 무슨 재밌는 무슨 유머 관련한 책이 아닌데 진짜 재밌습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밖으로 웃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찮은 웃음이 아니라 그래 맞아, 이거지 맞아, 맞아, 이 작가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도 그런데 어쩜 이렇게 똑같냐, 이런 생각을 느낄 정도로 너무 잘 써셨어요. 일단 필력이, 글빨이 너무너무 좋아. 자, 출판사 서평 공개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 전해드릴게요. 가장 낯선 곳에서 나를 발견하는 일, 여행이라는 제목입니다. 낯선 장소에서 모국어라는 갑옷을 입지 않은 나를, 이 사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 없는 나를, 마치 어린아이나 촌뜨기로 돌아간 것 같은 나를 발견한다. 결국 길게는 20시간씩 비행기를 갈아타고 몇 달치 생활비를 며칠 만에 탕진하고 낯선 숙소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벌벌 떨며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에 눈물을 흘리고 사기꾼과 호객꾼에게 당하고 온종일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걸어다니는 이 모든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인 일들을 통해 내가 이역만리 타국에서 찾게 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여행이라는 건 가장 먼 곳에서 나를 발견하는 일이다. 좋든 싫든 그것이 나다. 그게 진정한 나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 자신의 일부인 것은 확실하다. 그리하여 여행이 끝날 때마다 나는 같은 사람인 채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다. 그건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보너스 같은 것이다. 플롤로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플롤로그에서 벌써 제가 맛이 갔습니다.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자,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에 공개된 내용 몇 가지 고르고 싶은데 여기도 나와 있는 게 많네. 그만큼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제가 쪽수 말씀드렸나요? 예, 쪽수는 한 384쪽, 384페이지 정도 되고요. 크기가 요만, 제 얼굴이 요만한데, 예, 크기가 요만해서 포켓에 가방 조그만 핸드백, 우리 여성분 핸드백에도 쏙 들어가서, 예,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예,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현재 작가분은요,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아기들 키우면서 남편분과의 여행지에서의 그 어떤 에피소드, 뭐 많이는 아는데 그런 내용도 아기자기하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네, 그냥 무슨,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라 그럴까, 뭐 비하하는 건 아닌데, 뭐 일상 주부들의 가벼운 수다, 이거와는 결이 좀 달라요. 결이 다르고 본인의 깊은 내면의 세계가 담겨져 있는데, 그걸 또 이렇게 가끔 가다가 웃음 코드로 살짝 틀었어요. 마무리에 문단 달락달락 마무리에 진지한 이 작가의 정말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내면의 그 어떤 고찰이 텍스트로 딱 표현이 됐는데, 단락의 마무리에 그걸 유머러스하게 또 싹 단어 하나로 표현을 해서 기가 막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글빨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혹시나 좀 연락이 되면 한번 모셔서 얘기를 듣고 싶어, 그리고 만나보고도 싶어요. 글이 너무 좋아요, 정말로 내용이. 그래서 정말로 추천을 드리고요.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 속으로. 자, 어떤 부분을 소개시켜 드릴까? 자, 코펠과 버너와 부탄가스를 챙기지 않고 결국 전기포트를 사서 한국 라면을 끓여 먹다니 참 이상한 일이다. 가이드북에서 한 페이지를 할애한 보석 사기를 가이드북에 나온 그대로 당하다니 참 이상한 일이다. 고향이 아닌 곳에서 고향의 느낌을 받으러 그 먼 길을 가다니 참 이상한 일이다. 여행은 참 이상한 일이고 그 이상한 일을 하기 위해 매번 짐을 꾸린다. 네. 코펠과 버너는 이제 그 여행을 떠나기 전 집에 이제 그 가족들이 있고 그걸 좀 챙기라고 했는데, 뭐 그런 걸 챙기냐고 하면서 이제 안 챙겼는데 결국 여행지에서 전기포트에 라면을 끓여 먹게 되는 그런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읽어드릴까요? 할 일이 끝이 없다. 해도 티가 안 나는 생활의 일들. 잠잘 때야 겨우 몸을 뉘일 수 있다. 이제 겨우 누울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 하지만 여행을 할 때 나는 거의 누워 있다. 어딜 잘 가지도 않고 뭘 잘 하지도 않는다. 그저 적당한 장소를 찾아 눕거나 널브러져 있다. 누워서 맥주를 홀짝거리면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한다. 한번 누우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어쩌면 그게 내가 여행에서 배운 전부인지도 모르겠다. 누울 줄 아는 것, 누워 있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네. 보통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그냥 누워 있으면 강박관념에 스스로 시달려요, 그죠?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돼? 이래도 되는 거야? 뭐 그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을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기차는 직선으로 떠난다라는 내용, 제목의 내용, 그 챕터에 내용, 그 담긴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행기와 달리 출발하는 기차는 직선으로 플랫폼을 떠나간다. 남겨진 사람들, 남겨진 기차역은 마치 영화 속의 필름들처럼 천천히, 그러다 빠르게 플레임 바깥을 향해 직선으로 밀려난다. 그들은 이제 내 인생에 지나간 시절이다. 더 이상 그들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새로운 인생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동시에 나는 더 이상 내가 남겨두고 온 것들을 되찾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것들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영광스러운 것이건 치욕스러운 것이건 사랑하는 것이건 미워하는 것이건. 네, 또 하나 이거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내용인데, 이제 여행지에서 길을 찾는 법, 길을 찾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도 역시 비슷한 것 아닐까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역시 공개된 내용입니다. 실제의 세상은 지도나 약도 속의 세상과는 달랐다. 그것은 처음 우에노역 출입구를 빠져나왔을 때 맞닥뜨린 풍경과 비슷한 곳이었다. 아무리 약도 속 경로를 유심히 들여다보았어도 출입구를 나와 직진한 후 우회전해서 다시 직진, 그리고 왼쪽이라 수십 번 외웠어도 실제의 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나는 그 길 위에 수많은 것들에 상처받지 않고 놀라지 않고 번뇌하지 않고 의연하게 통과해야만 한다. 진짜 강추. 40대 이상 되시는 분 이 책 강추입니다. 꼭 읽어보셔야 돼요. 꼭.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텍스트가 많은 책을 좋아하거든요. 텍스트가 많아서 좋더라고. 자, 에필로그 읽어드릴까요? 에필로그 너무 좋아요. 구구절절이. 나는 좋아한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일상을 구축하고 또 그것을 말끔히 철거하는 것을 나는 좋아한다. 그때 나의 일상은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나는 말 그대로 집도 절도 없는 처지다. 가족도 친구도 없다. 회사에 나가지도 학교에 다니지도 않는다. 해야 할 일도 없다. 나는 오로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방인으로서의 나의 특별한 일상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에필로그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중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행이라는 참 이상한 일. 책 제목이기도 하지만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여행이라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물론 뭐 돈이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편하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행길은 고생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행을 떠나려고 상상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행을 싫어해라는 사람은 사실 좀 접하기 힘들죠. 그죠? 대부분 여행을 좋아하는데 책 제목 여행이라는 참 이상한 일,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이없고 황당하고 늘 후회하면서도 또 떠나고야 마는, 그리고 진짜 책 제목이 나옵니다. 여행이라는 참 이상한 일.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어이없고 황당하고 늘 후회하면서도 또 떠나고야 마는 여행이라는 참 이상한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상한 일을 작가는 수도 없이 해왔고 또 작가는 어디선가 여행을 또 꿈꾸고 있겠죠. 그리고 또 꿈꾸고 있고 실행에 옮기셨다면 또 책으로 글로 저희들에게 남겨주십시오. 저희들은 또 작가 여행이라는 참 이상한 일의 작가님의 글과 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밑에 보면요, 왜 그 고생을 해놓고 왜 또 짐을 꾸리고 있는 걸까? 온전히 나답게 작가의 가식 0% 삐딱한 여행 에세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삐딱한 여행 에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진지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웃음,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시 한번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이 책 구입해서 꼭 사보세요. 읽어보세요. 후회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책 뒤에 보면 이분이 지은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제가 책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이 뒤에 책 날개에 붙은 이 책도 읽고 싶더라고. 그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책입니다. 우리 작가님은 좋은 책 써주신 작가님과 출판사한테 정말 고맙고요. 앞으로 더 좋은 책들 저희가 발굴해서 그리고 읽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저만 기분이 좋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저의 기분이 조금 이해는 되실 것 같아요. 자, 트레북스 오늘 5번째 순서 여행이라는 참 이상한 일 책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 지금 계속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계속 소개해 드리려고 책 부지런히 고르고 부지런히 읽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좋은 책들 많이 특히 이제 우린 여행 쪽만 하니까 여행 관련 좋은 책들 계속 소개해 드릴 거고요. 혹시 저희 방송을 우연치 않게 접하셔서 저희 그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이런 책을 여행 관련 책을 썼는데 좀 소개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의뢰해 주시면 저희가 책 소개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레북스 5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